좋은 영화를 찾아 방황하는 히치하이커들을 위한 유익한 안내서 막무가내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용보 브로스 극장가다. 극장에 다녀왔습니다. 멤버를 소개합니다. 네. 오샥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샥입니다. 추가장 소개합니다. 네, 추가장입니다. 지릉이 소개합니다. 네, 진웅입니다. 김PD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PD입니다. 김진영 목소리가 좀 잠겼어요. 조금 이렇게 너무 울었나봐. 영화가 슬펐어. 아이고야. 이렇게 영화 이렇게 울었지. 저 작아지고 그러는 거다 알거든. 어떻게 알았지? 잤잖아. 아유, 주책이야. 주책이야. 저희가 좀 잤습니다. 영화 보고 와서 잤어요. 예, 다들 피곤해가지고 자니까 좋네. 다음 날 갔네 막. 쌩쌩해졌어요. 아니 근데 잠 자도 각자 자리가 항상 있어요. 그 자리에서 항상 그 자리야 보면. 항상 보면 그 자리에서 자는 것 같아. 그러긴 해요. 다들 이렇게 코를 골면서 이렇게 잘 자냐. 예. 너도 이렇게 심한 노동을 하고 그래봐. 그러면 잠이 잘 오지. 예, 저희가 영화를 시사회를 보고 왔습니다. 네. 예. 네, 오늘 저희가 따끈따끈한 시사회를 보고 네. 개봉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네. 방금 티켓 이벤트를 진행했던 바로 그 영화가 되겠습니다. 네. 오베라는 남자, 네, 스웨덴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이게 스웨덴 영화였어? 약간 독일어 같은데? 야, 중간에 사부 볼보 이런 거 나오잖아. 사부 볼보 그게 스웨덴이구나. 난 독일차인 줄 알았어. 그래요? 네, 오베라는 남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직 개봉 전이고요. 그렇죠. 우리가 영화 이거 업로드 하고 나면 딱 할 거 비슷한 시기에. 개봉을 곧 할 것 같아요. 며칠 개봉인가요? 5월 26일이라고 들은 것 같습니다. 예. 아직 개봉 안 했군요. 네, 개봉을 안 한 상태고 저희가 협찬을 받아서 네. 예, 그렇구나. 시사회에 갔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하면 다 스포일이네? 그렇죠. 그렇죠. 방송을 해버려 다. 그리고 이게 원작 소설이 있어서 책이 있어서 예, 내용 자체는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책 많이 봤더라고요. 네. 아우 몰랐는데 진짜 많이들 좋아하셨더라고요. 네. 2015년 스웨덴 작품이고요. 하네스 홀름 감독의 영화입니다. 이게 네. 개봉이 작년 12월에 했더라고요. 2015년 12월. 그래요? 네. 얼마 안 됐어요. 몇 달 안 네. 됐어요. 네. 예. 원래는 이게 프레드릭 베크만이라는 소설가가 쓴 베스트셀러 이제 동명 소설을 네. 영화화한 거고요. 네. 주인공 오베, 여배. 네, 오베 역은 롤포 라스가드. 네. 롤포 라스가드라는 일단은 배우가 저희가 아는 배우가 없습니다. 예, 없어요. 예. 네. 스웨덴 그리고 배우들이라. 이 젊은 시절의 오베를 또 연기한 배우가 있어요. 네. 필립 버그라는 배우입니다. 이 필립 버그 이 배우는 그 친구 닮지 않았어요? 돔놀 글리슨? 도널드 글리슨. 전방에 나오는. 아니요. 최근에 그 어버타임 나오고 약간 순진해 보이는 도널드 글리슨이랑 좀 닮았어요. 닮았어요. 저는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도널드 글리슨 생각이 나더라고. 예. 그리고 이제 오베의 아내 소냐 정말 천사 같은 아내죠. 예. 이런 여자가 어디 있어? 야, 이런 여자 있으면 나도 결혼하겠다. 판타지죠. 좀 판타지인데 예. 천사 아내 판타지. 예, 평강공주 같은 예. 여자가 나옵니다. 이다 앵볼이라는 배우가 나왔습니다. 앵볼. 앵벌이요? 근데 저는 너무 이렇게 자연스럽게 예뻐서 아우 아내가 예뻐요. 제가 찾아봤어요. 이 배우가 도대체 누군가 찾아봤는데 1985년생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되게 젊죠. 85년생이요? 생각보다 훨씬 젊은데 근데 예쁘긴 굉장히 야, 이런 역할을 이렇게 잘 어울리게 하나? 85년생이면 이제 30살밖에 안 된 거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이웃집에 이사 온 가족들이 있어요.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고 그렇죠. 중에 이제 중요한 임신부 네. 파바네. 이름이 파바네인가요? 파바네. 예. 중요한 인물이죠 여기서. 예, 마하르 파르스라는 배우가 역을 했습니다. 여기서 네, 이란에서 온 그렇죠. 여자죠. 네, 오베라는 남자. 그 영어는 A Man Called 오베고요. 그 스웨덴 말로는 좀 읽어봐봐. 엔만솜 헤터 오베. 에만 소마토베. 진우가 이거 제 외국어는 네 전문이잖아. 에만 소마토베. 네. 예, 뭐 스웨덴 아주 먼 나라죠. 우리 뭐 스웨덴 하면 뭐 생각나는 거냐? 우리 전에 비카인 리와인드 스웨디드 할 때 그 스웨디드 그래서 그 스웨덴
아주 이 북구에 잘 사는 나라고 스웨덴 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있잖아요. 왜 그 음악 잘하는 나라라서 옛날에 아바. 70년대 아바를 필두로 뭐 90년대 사인 블루님. 에이스 오브 베이스 에이스 오브 베이스. 스웨덴 왕국 킹덤 오브 스웨덴이고요. 입헌 군주 국가네. 유럽 북부의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고요. 인구는 904만 5천 명. 2008년 현재 그렇고요. 904만이요? 1000만이 안 돼. 오. 면적은 44만 9,964km. 국화는 은방울 꽃이고 화폐에 다니는 크로나래요. 크로나. 언어는 스웨덴어를 쓴대요. 그렇죠. 진짜 강국은 강국이네요. 왜냐면 1000만이 안 되는데 우리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웬만큼 다 아는 나라라는 거는 그렇죠. 굉장한 강국이죠. 스웨덴이 1000만이 안 된다고? 몇 년 기준이라고 그랬죠? 2008년 기준이고요. 2008년 기준. 국민 총생산은 4,553억 달러. 무슨 소리야 이게? 1인당 국민소득 4만 이건 상관하십시오. 5만 달러가 보였대네. 잘 산다는데? 5만 달러인데? 제 친한 친구가 스웨덴에서 살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스웨덴 여자가 결혼해서 예, 레베카와 결혼해갖고 아이는 부러워! 잘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화를 보니까 완전 부러워. 근데 살기 너무 좋다며 이렇게 매번 사진을 보내주는데 뭐 주변 사진이 뭐 온통 뭐 작품이더라고요. 스웨덴이 그 수도는 스톡홀름이고 그다음에 구텐베르그라고 되게 유명한 도시 있잖아요. 거기가 네, 그렇죠. 우리로 따지면 뭐 서울, 부산, 미국으로 따지면 뉴욕, LA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구텐베르그. 하여튼 스웨덴 영화고요. 잠깐만 스포일 안 하기로 해서 이만 끝내야 되는 건가요? 스포일로 어떻게 해요? 줄거리나 스포일 해야죠. 아니 스포일이 아니고 뭐 소개. 영화가 뭐 적당히. 스포일이 할 만한 게 있구나. 네, 있죠. 주인공이 죽는 거 이런 거. 저희 스포일러 있고요. 근데 아니 그게 뭐 치명적인 스포일러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인공 자체가 이미 현재 시점이 할아버지인데 예. 실제로는 이 영화나 원작상에서 59살이라고 나오죠. 예, 59세. 예, 그런데 실제 이 배우는 훨씬 더 나이가 들어 보이게요. 한 70 정도 된 것 같아. 그렇죠. 예, 일단은 기본적으로 코미디 스타일의 영화인데 감동이 있고 진욱이는 뭐 영화 한 중간서부터 꺼이꺼이 울던데 난 잡고 꺼이꺼이 팔려가지고 울고 또 영화가 끝나서 막 그 올라가잖아요. 크레딧 올라가는데 진욱이는 얼굴을 일단 가리고 못 일어나. 못 일어나. 불 들어왔는데 창피해 죽겠어. 아주 혼자 그렇게 진짜 울고 완전 있어. 장난 아니었어요. 저 네가 진짜. 많이 울어갖고 내 울음이 그쳤어. 쑥 들어갔어. 뒤에 있는 여자들 막 까르르대고 나가는데 진욱이 막 울고 있어. 나 창피해서 이거. 아 근데 진짜로 그냥 무방비로 당했어요. 완전 훅 들어와갖고. 잘 모르고 봐가지고. 맞아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모르고 봐서 영화 와, 정보 없이 정보 없이 봐가지고 봤어. 진짜. 예. 나는 무슨 이 오베라는 무슨 킬러 뭐 레옹인가 막 이러고 가서 봤는데 내가 무식해가지고 책도 안 보고 갔습니다. 그 영화 초반에 네. 되게 좀 약간 어둡게 시작하잖아요. 무슨 느와르 영화 비슷한 느낌으로 시작해요. 그런가요? 시작이. 예. 그런 느낌을 이제 딱 인상을 가지고 영화가 시작이 됐는데 처음에는 좀 우울하죠. 우울한데 가면 갈수록 뭐 웃긴 장 빵빵 터지는 장면들이 막 나오고, 예 그리고 뭐 이렇게 진한 감동들이 막 밀려오니까 그렇죠. 저도 약간 좀 중간 중간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보면서. 예. 아우 저 티셔츠가 젖었어요. 눈물이 목 타고 흘러갖고. 어디 초상집 갔다 오래 진짜 저 진짜 많이 울었어요. 아 너 왜 이러는 그래서 거냐. 뭐 아주 웃음과 감동이 네. 있는 휴먼 드라마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스웨덴에서 날라온 아주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렇죠. 그런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전체적인 배경이랑 줄거리를 좀 네. 들어볼까요? 이 오베라는 남자는요 그냥 나이 든 남자예요. 59세 나이 든 남자고 사랑하는 아내는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예. 자기가- 6개월 전에 죽은 예. 거 나오죠. 예. 그리고 40년 거의 한 50년 가까이 다닌 회사에서는 네, 43년 예. 그 회사에서는 해고가 돼요. 그렇죠. 예. 잘리죠. 예, 진짜 잘려요. 삽자루 하나 선물해주고. 얘네는 또 이상한 그 해고하는 장면도 되게 특이하더라고. 예. 근데 이 할아버지는 굉장히 좀 친데레 할아버지예요. 친데레. 진대래. 예, 되게 이렇게 주위 사람들한테 약간 고약하게 구는 면이 있어요. 예. 심술보 영감이죠. 예. 약간 스크루지 영감 같은 느낌이 맞아요. 들 정도로. 근데 이제 이 할아버지가 조금 영화를 보다 보면 이제 이 사람이 자살을 준비하고 있구나. 그렇죠. 라는 느낌을 이제 받게 돼요. 예. 그렇죠. 죽은 와이프를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계속 영화 시종 예. 자살 시도를 합니다. 예. 자살 시도를 여러 가지 하는데 방법으로. 예. 근데 이제 마침
마침 앞집에 이사를 와요. 새로운 가족이. 그렇죠. 예.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임신부, 예, 이란계 임신부와 아주 예쁜 딸 둘이 있는 아주 그렇죠. 화목한. 약간 남편은 약간 순해 보이는. 그렇죠. 남편이 이제 스웨디시고 네, 스웨덴 사람이고 예. 와이프가 이제 이란 이민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 파바네와 그 가족들이 옵니다. 이 파바네가 이 영화에서 어떻게 보면 오베 와이프 빼고 여자 주인공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예.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예. 왜냐하면 오베가 자살하는 걸 막아. 자의반 타의반. 아니요, 아니, 타이 없어요. 타이 없죠. 아니, 자의가 없죠. 없지. 자의가 없지. 예. 뭐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네, 그냥 어떻게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오베의 자살을 계속 자살 시도를 막는 그런 그건 얘기입니다. 나중에 오베한테 어떤 삶에 대한 네. 다시 원기를 불어넣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이 가족이. 네. 예. 그러니까 어쨌든 좀 심플하게 얘기하면 할아버지의 자살 계획에 자꾸 끼어드는 이 대책 없는 앞집 이웃에 관한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이 임신부 여자의 그 대책 없는 친화력이 아주 그냥 그 괴팍한 노인네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버리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예. 할아버지가 마음이 얼었다기보다는 예. 뭐라 그래야 돼? 안에는 뜨거운 물이 있는데 겉은 이렇게 얼음이 감싸고 있는 듯한 느낌이죠. 네, 그렇죠. 예. 좀 늘품 수 없는 스타일의 사람이고 그러니까 누가 어려운 거를 보면 또 이렇게 그냥 지나치지 못해. 예. 그죠? 그냥 보면은 이렇게 과거를 쭉 어릴 때부터 회상을 하잖아요. 이렇게 자살 죽기 직전에 막 과거가 주마등처럼 흘러간다고 그렇죠. 하잖아요. 그래서 과거가 쫙 회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어렸을 때 이제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랑 살면서 말 없는 아버지와 살면서 하지만 아버지가 굉장히 사랑을 줬던 아버지잖아요. 그렇죠. 예. 하지만 뭐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살고 이러지는 않았어. 그러니까 애가 말이 일단 없고 되게 무뚝뚝하면서 게다가 또 엔지니어잖아. 네. 그러니까 자동차 여기 보면 이제 사브가 나와요. 사브 스웨덴 자동차죠. 네. 사브 자동차에 대한 뭐 엔진 이런 얘기만 한 거야 아버지가. 그러니까 얘도 그거밖에 관심이 없고 결국엔 엔지니어가 되죠. 근데 이제 천사 같은 와이프를 만나서 인생의 어떤 인생이 불이 피는 거죠. 인생의 불이 확 켜지는 거야. 그래서 근데 그 사랑했던 와이프와의 이제 과거들이 쭉 나와요. 예. 예. 어려웠던 일, 좋았던 일, 그렇죠. 아름다운 그래서 일 막. 얘는 그 여자를 잘 만나서 굉장히 인생이 행복했는데 그 와이프가 죽고 암으로 예. 죽고 이제 그냥 따라가려고 하는 거지. 왜냐하면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게다가 회사에서 해고까지 당했으니 예. 이제 더 이상 뭐 자기가 걸리적거릴 게 없는 거지. 근데 여기서 이제 인상적인 게 이 오베가 사는 마을이 나와요. 작은 타운하우스 같은 그 타운하우스 같은 데인데 네. 우리나라도 왜 저기 분당이나 일산 이런 데 네. 가면 이런 데 있잖아. 무슨 네. 마을 해가지고 저기 전원주택 뭐 이런 것처럼 단지처럼. 담도 굉장히 낮고 이렇게 공동체 커뮤니티처럼 사는데 오베가 젊었을 때 친구 누구지? 루네. 예, 루네. 루네. 루네와 함께 이 마을을 일구죠. 예. 그래서 막 규칙도 만들고 규칙 절대 차가 들어오면 안 되고 그렇죠. 뭐 이런 규칙들 다 만들어서 이 마을을 둘이서 어떻게 뭐 발전을 시켰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나가다가 루네와는 사이가 틀어지죠. 별것도 아닌 걸로 사이가 틀어져. 그게 아주 재밌어요. 그 친구랑 말을 안 하는데 예. 그렇죠. 그게 이제 볼보와 사브와의 어떤 그러니까 우리나라 따지면은 현대차랑 기아차 둘이 서로 매니아인데 나중에 루네가 BMW를 사가지고 둘이 그냥 의절을 해버리는 거야. 참 여기 너무 웃겨요. 네. 예. 좀 웃깁니다. 예. 오베는 끝까지 이제 사브 자동차 애용자인데 네. 아니 조금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원래 오베는 네. 이 사부를 정말 뼛속까지 다 사랑하지. 너무 사랑하는. 어. 예, 그래서 루네라는 이웃을 잘 몰랐어요. 몰랐다가 그 마을 안에 누군가 오토바이 타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 잡아야겠다 싶은데 같이 뛰고 있는 사람이 루네였어요. 옆에서 같이 뛰고 있는 거야. 이 오토바이를 잡으려고. 그 애가 그쵸. 스쿠터 같은 거 타고 그래서 가는 뭔가 나와 이제 말이 통하고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가 생겼다. 어. 그래서 이 친구와 친하게 지내고 싶고 했는데 이 친구가 다른 점은 딱 그거 하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사실은 굉장히 친했던 거죠. 그쵸, 친하고 서로 이렇게 우정이 되게 깊었는데 그 사소한 그 오해들 때문에 그쵸. 자동차에 관한 오해 때문에 그렇죠. 서로 사이가 멀어졌지만 또 속으로는 되게 좋아해. 그쵸. 예, 그래서 되게 챙겨요. 예. 언젠가는 다가서야지 서로 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있지, 예. 하고 있다가 재밌는 건 오베가 내가 이번에는 다가가서 사과도 하고
하도 오랫동안 말도 안 하고 네. 지냈으니까 술 한 병을 딱 들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뭔가 사과의 의미로 술을 건넸더니 르네가 술을 이제 받으면서 고맙다고. 나 이번에 새 차 샀는데 보여줄게. 이러면서 차고 문을 열고 새 차가 나옵니다. BMW가 나오죠. 그랬더니 세상에 오베가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리지. 그냥 지나가 버린. 이러면서 다시 둘은 멀어지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BMW 컨버터블이 쫙 나오면서. 예. 근데 지금 현 시점에서의 룬에는 식물 인간이 됐어요. 맞아요. 예, 거의 이제 마비가 돼서 그렇죠. 휠체어를 타고 뇌졸중 같은 예. 게 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늘 같은 표정으로 이렇게 그냥 휠체어 같은 데 앉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오베가 보기에는 룬에는 의식이 없고 그렇죠. 예, 무슨 말을 해도 못 알아듣고 자기 감정 표현을 못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자기의 자살 계획을 슬쩍 알려줍니다. 그렇죠. 르네한테만. 예, 르네한테만 가서 그 집에 자동차 호스를 빌리러 가서 그렇죠. 자동차 그 물 뿌리는- 배기가스 예, 배기가스를 활용해서 자살을 하려고 예, 그 이렇게 호스를 빌리러 가서 그때 이제 그 르네한테 슬쩍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 죽을 거야. 예, 나 죽을 거야. 그러니까 나 약간- 소냐 곁으로 갈 거야. 그렇죠. 아무도 이 사실을 모르니까 네. 이제 또 친구였고 네. 어차피 지금 의사 표현이나 이런 거 못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네가 이거를 알면 되게 기뻐할 것 같아서 내가 얘기해 준다고. 그렇죠. 예, 그런 얘기를 하죠. 네. 못되게. 네. 근데 갑자기 그 다음에 아내가 딱 들어와서 그렇죠. 와이프가 이 사람 말 다 알아듣고 아주 의식도 명료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진짜 그러면서 오베가 이렇게 쳐다보죠 르네를. 근데 르네가 늘 표정이 똑같았는데 째려보고 있어. 갑자기 째려보고 있지. 그래서 하여튼 그 호수를 꽉 잡고 안 놔주잖아. 예, 예. 호스를 예, 이제 들고 가려고 그러니까 손가락 한 두세 개를 이렇게 걸어요 호스에 그 마비되어 있는 환자가 그래서 안 놔주죠. 죽지 말라 이거. 그러니까 르네 신부다, 그쵸 이거. 죽지 말라. 그 둘 사이의 관계 되게 좀 웃기죠. 애증의 관계예요. 한쪽은 사브 매니아고 하나는 볼보 매니아인데 그래서 때가 되면 차를 바꿔. 그래서 한 번씩 쭉 자기 앞으로 쭉 지나가죠. 봤지? 근데 그 부인이 더 웃겨. 뒤에서 저 손을 딱 그래서 봤어요? 막 이러고. 그러면서 서로가 둘이 사이가 막- 점점 멀어져. 계속 갈궈. 차로. 아니 왜 볼보나 사브나 다 스웨덴 차들인데 왜 이렇게 서로 미워하는지 몰라. 뭐 그러겠지 뭐. 사브는 뭐 스웨덴 하면은 볼보가 제일 유명한 차죠 아무래도. 근데 사브는 사실은 그 전투기 만드는 회사잖아요. 지금도 그 뭐 하여튼 비행기 만드는 회사잖아요. 사브는. 근데 뭐 사브는 뭐 GM에 뭐 넘어갔다 그러고 뭐 그러지 않았나? 잘 몰라요. 자동차 이런 거. 아무튼 사브와 볼보의 이런 옛날 차들을 중간에 한번 쫙 패션쇼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BMW를 사게 되는 것도 볼보를 새 걸 샀는데 그거를 애들한테 주잖아. 애들이 어디 뭐 학교 맞다. 간다고 그래서 애들이 타고 가니까 제가 차까지 저 애들한테 뺏기고 안 됐다. 그래서 딱 가서 너 차를 그렇게 애들한테 주고 좀 안 됐다. 약간 놀리려고 하는 느낌도 있는 거야. 그래서 딱 빌려 했더니 나 새 차 있어. BMW 딱 들고 나니까 이씨 뒤도 안 돌아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 나하고 하던 경쟁을 이제 끝내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끝내는 것에 대한 어떤 불만. 그러니까 오베는 되게 그 국산차 애용가라고 봐야 되겠네. 그리고 사브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죠. 아버지하고의 그렇죠. 관계에서. 아버지의 그 아버지는 이 사브가 최고의 엔진이라고 항상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그 차는 더 웃겨. 아버지가 남겨준 차는 왜 그 차는 그래? 가다가 쓰고 그러죠. 근데 저는 이 아버지와 오베의 관계가 너무 짠해요 보면서. 네. 참.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내를 일찍 잃고 근데 아버지도 이렇게 아내의 사진을 이렇게 놔두고 계속 어루만지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내도 굉장히 사랑하고 아들도 사랑했지만 교육받지 못하고 무뚝뚝한 사람인 거야 기본적으로. 그렇죠. 네, 아버지도. 뭐 뚝뚝한. 예. 근데 아들한테는 늘 이렇게 무뚝뚝하지만 그쵸.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음. 아이와 늘 소통하려고 했던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왜 그 장면 있잖아요. 그 오베가 사고 날 뻔한 그 아버지가 차 저기서 아버지가 그 기차 청소부였는데 기차를 청소하는 아들이 이제 아버지 회사를 이렇게 오는데 거기 기차들이 많이 다니니까 철로가 많이 예. 있으니까. 근데 철로에서 맞을 사고 날 뻔했어. 뻔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아버지가 놀래서 막 달려와서 오베를 안아주는 장면이 있는데 오베가 그때 독백으로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안아준 건 처음이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그 오베가 네. 아버지랑 안 떨어지잖아 그날. 그렇죠. 예. 그 집에 가서 침대 눕혀줄 때까지 계속 아빠를 안- 계속 안고 있어. 계속 안고 안고 있죠. 있죠. 예. 좀 되게 짠한 네. 거죠. 왜냐면 사실 부모 중에 아빠가 없으면 엄마가 아이를 이렇게 키우면 좀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그러니까 아빠랑 아들이랑 둘이 이렇게 남겨져 있으면 이게 좀 약간 보는 사람도 깝깝하고 좀 삭막하죠, 왠지 느낌이. 예, 삭막하게 컸어. 그래서 오배가 그래서 애도 아빠처럼 말없고 그냥 무뚝뚝한 청년인데 근데 굉장히 정직하죠. 아 그렇죠. 과할 만큼 정직한 친구죠. 이게 여기 이 정직함이 사람 굉장히 자유롭게 한다라는 그런 그 독백 이게 나와요. 기차에서 지갑을 주웠는데 어린 오배가 그걸 돌려주죠. 근데 그거를 봤던 다른 영무원들이 훔치려고 내놓으라 그러는데 뺏으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와서 힘으로 제압해서 그걸 이제 돌려주죠.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아이한테 오배한테 그 얘기를 해주죠. 정직함이 진짜 중요한 덕목이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그 오배가 혼자 설 수 있을 만한 나이에 그때 막 이르렀는데 사고로 그렇죠. 예 돌아가시는 거죠. 그 오배가 학교에서 성적표를 받아오는 날 아버지가 불의의 사고로 죽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오배가 사고 당할 뻔한 그 기차랑 그 아버지가 사고를 당한 기차랑 같은 기차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저 그거를 발견하고 더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제 오배는 뭐 혈혈 이제 뭐 단신으로 고아가 됐지 뭐. 고아가 돼서 그 왜 아빠의 장례식 이렇게 하는데 그때가 오배가 이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 자동차 배기가스 이렇게 호수 연결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자살을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죽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아버지 죽는 장면을 회상하면서 플래시백으로 넘어가죠. 그 저 노래가 나오잖아. 윌리 넬슨의 Always on My Mind. You are always on my... 이 노래가 참 이 영화의 주제가 같아요. Maybe I didn't love you. 이게 이제 와이프 소냐에 대한 그 음악도 되고 그 아버지 장례식 때 이렇게 나오면서 그 윌리 넬슨의 이 음악이 스웨덴 영화에 이렇게 팝송이 나오니까 되게 또 특이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얘는 그래서 그 결국 그 자기 지갑 그 훔쳤을 때 그 아저씨를 때리고 그 청소부직도 잘리는 거야. 그래서 얘는 이제 실업자에다가 해서 기차에도 자고 있다가 이제 아내를 만나게 되죠. 이건 완전히 환상적인 그런 빨간 구두를 신고 있는 아주 아름다운 소냐를 이 영화에서 갑자기 우리가 눈이 휘둥그레지는 순간이 오죠. 정말 너무 상큼한 아가씨가 나타나서 예뻐요. 근데 그 전에 왜 집이 불탈까? 그래서 결국은 기차에 가서 자는 거잖아. 그렇죠. 그거는 이제 또, 내가 이해를 또 잘못했어. 갈등 구조가 있어요. 공무원인과의 갈등. 거기 그 히틀러 닮은 놈 있잖아. 그 그치. 쥐새끼 같이 생긴 놈, 그 놈. 히틀러 닮은 애. 그래서 아무튼 오배는 하얀색 와이셔츠를 정말 싫어해요. 네, 그렇죠. 예. 공무원들에 대한 아주 극도의 증오심 같은 게 있어요. 그 예. 동네도 공무원들이 그런가 봐. 그래서 그 집이 오배와 아버지가 살고 있던 집이 이제 낡아서 이제 새로운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재개발 같은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동네 이제 주택들을 기준에 맞지 않는 집들을 다 민다라고 하면서 약간 이렇게 방화 비슷하게 그렇죠. 약간 그 방화로 추정이 되죠. 좀. 네, 예. 방화 비슷하게 이제 일을 저지르고 공무원들이 이제 그 뒤에 있었다. 근데 예, 거기 딱 그런 그 얘기가 장면이 나오죠. 나오잖아요. 이렇게 불을 끄려고 사람들이 막 하니까 끄지 마. 그리고 불을 못 끄게 하면서 네. 집이 털랑 타버리는 거야. 그렇죠. 근데 그 전에 또 오베는 다른 집이 집에 타니까 거기 막 사람들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들어가서 그 뭐라 그래? 하여튼 정의감에 불타는 그 남들 측은한 거 못 보고 막 가서 막 네. 구해내는 거예요. 근데 네. 그 순간에 목숨 자기 집이 걸고. 불타는 네. 거지. 그리고 이제 완전 무일푼이 돼가지고 기차에서 아유 잘 데도 없고 기차에서 뭐 이렇게 베고 자고 있는데 그때 눈을 떴더니 하이힐이 이렇게 보이네. 예. 눈이 빨간 구두. 빨간 구두가 뭐 그래서 눈을 이렇게 딱 떠서 얼굴을 딱 봤더니 오 예뻐 네. 예뻐. 아 근데 이 빨간 구두는 사실 마지막 장면에도 나오잖아요. 오베가 나중에 이제 쓰러졌을 때 그때 이 빨간 구두가 탁 나오는데 그게 또 이제 늙은 소냐가 또 나오죠. 네. 근데 그건 참 뭉클했어요. 그 빨간 구두가 처음에는 상큼했는데 나중에는 뭉클하더라고. 여기서 소냐의 진욱이. 소냐 캐릭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봅시다. 진욱이 말이 없어 지금. 진우가 말이 소냐 없어. 캐릭터 이건 빨간 구두 가능한 어떻게 해? 진우가 가능한 여자. 빨간 구두. 빨간 것도 돼요. 그 마지막 장면에 빨간 구두 어땠어? 넌 그때 이미 넌 거기서 막 꼴꼴 울고 있었잖아. 너 보긴 봤냐? 거기서 우느라고. 보긴 다 봤어요. 계속 흐르는 거를 주체할 수 없는. 아니 너 이거 도대체 어디서 터진 거야? 어서 터졌다기보다 그 근데 저는 진짜 이번 영화는 저는 진욱의 눈물에 공감하는 게 아, 그래? 저도 진욱이만큼 울진 않았는데 저도 많이 울었거든요. 그래요? 정말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게 하는 아주 그런 이게 원작이 워낙 튼튼한 영화라 그런 것 그렇더라고요. 같긴 원작이 한데 있어서.
인생을 돌아보게 하는 여러 가지 그렇죠, 예, 이게, 아주 소소한 이야기들이 너무 잘 배치돼 있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참 로맨스 기본적으로 로맨스 같은데 네. 또 이 지금 이 옆조의 파바네와의 그 인간적인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 우정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인간의 이런저런 것들을 다 건드려주고 있는 그런 영화예요. 기본적으로는 소냐와 오베의 사랑 이야기인 것 같으나 그또 둘의 또 아픔이 있잖아 중간에 그 그렇죠. 사고 그것도 나오고. 아, 그냥 그리고 오베가 그 소냐를 위해서 그 휠체어 그거 예, 경사로 만들어준 그거 거. 만들어서 하룻밤 만에 비 오는데. 비 비 오는데 이 장면에서는 진짜 그 안 터질 수가 없지. 폭우속에서. 예. 저는 제일 처음 눈시울이 붉어졌을 때가 그 오베가 불거진 거 어떻게 알아 네가? 오베 그 오베가 항상 이 아내에 대한 이 애틋함과 이 가슴 아픔을 항상 간직하고 있어서 밖에서 이웃들을 통해서 자기 아내의 얘기가 나오고 나면 굉장히 그 화도 내고 예민하게 그 자리를 반응하지. 피해 버려요. 근데 중간에 이제 이웃에서 그 어떤 이제 농기구 같은 걸 이제 빌리러 왔다가 그게 이제 아내가 사용하던 뭐 기구다 뭐 이러면서 집으로 그냥 확 들어오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아시다시피 집에는 아내의 그런 유품이나 아내와 함께했던 모든 그런 물품이 그대로 간직돼 있어요. 그렇죠. 옷 하나 안 버렸죠. 그렇죠. 문을 열고 딱 대문을 열고 이제 딱 들어와서 문을 닫고 바로 오른편에 이제 아내 옷들로 보이는 이 자켓부터 외투들이 다 걸려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옷 한 벌을 잡고 이제 그 냄새를 향을 맡지. 딱 맡으면서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사실. 근데 거기서부터 저는 확 그냥 나는 소냐 같은 여자면 그러면 아치 그럼 안 그렇게 돼? 안 그럴 것 같아? 너 같으면 안 그럴 것 같냐 모샤? 나는 그럴 것 같아. 어떻게 그런 캐릭터가 있어? 와 이건 뭐 뭐 이거 퍼펙트. 그리고 그 장면 나는 이 영화의 여러 가지 이미지 중에서 제일 인상적인 이미지 중에 하나가 오베가 아내의 무덤에 찾아가잖아요. 계속 가죠. 계속 이제 찾아가서 말을 해. 내일 갈게, 당신한테 갈게. 지금 자살을 계획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실패하고 돌아가면은 미안해. 참 오늘 못 갔어. 죽기 참 힘들다. 뭐 이런 얘기 하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힘들 줄이야. 예, 그러면서 무덤 옆에다가 이렇게 자리를 깔고 그냥 신문지로 대충 신문지를 이렇게 자리를 깔고 그 옆에 누워요. 그래서 아내의 몸을 만지듯이 그렇죠. 이 손을 이렇게 한쪽을 뻗어서 그 이렇게 무덤 위를 이렇게 막 그렇죠. 예, 손으로 이렇게 만지는 장면인데 그런 장면이 너무 아파 보고 있으면. 그게 아파? 예. 나는 전혀 다른 곳에서 느꼈구나 그럼. 뭐였냐면 소냐는 처음에 만나서 이렇게 딱 눈 뜨고 일어났는데 그 영무원이 와서 표를 달라고 그러잖아. 그랬더니 소냐가 예. 표를 딱 주면서 앞에 남자가 일단 한참 본 거야. 이렇게 누워서 자고 네. 있는 거를. 받겠죠. 이 여자가 누워서 자고 있는 남자를 마음에 들어하면 끝난 거야 이건. 어떻게 보면. 그렇지? 상황이 이미 끝났어. 처음 본 남자인데. 끝났어. 근데 그 남자가 완전 무위푼이고 나 돈도 없고 뭐 토끼피켓도 없다 그러니까 잘 됐다 하는 느낌인지 뭔지 자기가 그냥, 대신 내주죠. 탁 내줘요. 그리고 그러니까 얘는 또 좀 쑥스럽고 뻘쭘하고 그러니까 나 이번에 내려요. 이번 얘기에서 내려요. 이러고 탁 내려버리잖아. 네. 근데 그 뒤에 놓고 내린 짐을 딱 건네주면서 왠지 모를 그 눈빛을 하나 딱 주고 네. 그래서 우리 전에 Falling in Love. 폴링 인 러브에서 했던 것처럼 오베가 소냐를 찾아서 계속 기차를 타고 그 시간대에 기차를 계속 타는 거예요. 소녀를 만나려고. 얘를 네. 찾습니다. 이게 기차 클리셰가 여기도 그렇죠. 나오는구나. 아침 6시 반 기차를 3주 동안 매일 타요. 네. 그래서 이제 접어야 되겠다. 네,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 할 때쯤 이제 소녀를 발견하게 다시 되죠. 만나죠. 네. 예. 나는 참 이 인상적이었던 씬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영화에 이렇게 해서 오베와 소냐가 만납니다. 그래서 첫 데이트를 하죠. 근데 이때 오베는 이미 이제 직장도 없고 집도 불탔고 돈이 없는 거지. 그래서 이 소냐는 되게 선생님 지망생이고 되게 뭐 굴복한 것 같아요. 밝고 아주 사람이 너무 밝아 그거야. 네. 아니 천사 완전 같아. 밝아. 어떻게 밝냐고. 근데 둘이 이제 그 레스토랑 이제 데이트를 하는 거야. 그랬더니 오베는 너무 순진무구하고 완전히 시골 그 떡거머리 총각인데 어떻게 보면 데이트도 이 여자가 신청하지. 그러니까 네. 3주 동안 이 여자를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말도 못해. 그랬더니 이렇게 돈을 갚잖아. 그때 기차표 내준 걸 돈을 갚으니까 이 소냐가
그러면 그러지 말고 밥을 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여자가. 그러니까 그렇게요. 그러면서 근데 제가 집이 불타가지고 밥을 요리를 못하게 그랬더니 아니 식당에서 먹지 밥을 막 이러면서 둘이 이제 데이트를 하는데 그 데이트 씬 그 키스 씬 있잖아요. 예쁘죠. 그 오베는 돈이 얼마 없으니까 자기는 그냥 쓴만 먹어 쓴만. 네. 소냐가 먹는 걸 시켜주려고. 네. 그러니까 집에서 먹고 왔다 그러잖아요. 그 오베가 나는 집에서 밥 먹고 왔어요. 얘는 거짓말 못하잖아. 정직한 애니까. 그러니까 왜 먹고 왔어? 그랬더니 당신이 뭘 시킬지 몰라서 그 돈을 근데 그러면서 쪽팔려가지고 네. 갈라고. 미안합니다. 갈게요. 딱 그러면서 일어나잖아. 솔직하게 이야기하죠. 자기 상황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미 좀 되게 자기 돈도 없고 거짓말까지 했잖아 그 전에. 약간 그래서 그거에 대한 죄책감이니까 미안합니다. 그냥 갈라 그러는데 소냐가 갑자기 확 붙들고 그렇죠. 딱 붙들고서 멱살을 잡고 레스토랑 키스 씬이 나온다. 멱살 잡고 키스를 해 세상에. 이게 진짜 나도 멱살 잡아봤으면 좋겠어. 아니 그 이런 여자가 있어? 정직함에 이렇게 반한 거지. 소냐는 이 사람의 정직함과 이런 거 이 꾸밈 없으면 너무 반한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오베도 아마 거짓말을 해놓고 마음이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군인이라고 또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거짓말을 군인도 했지. 아니고 근데 실업자였어. 그 톰 때리고 이미 거기서도 해고됐을 거니까. 네. 저도 여기서 또 한번 또 이렇게 쫙 하고 이제 전율이 오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키스 씬. 이 소냐가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키스를 해요. 아 그런가요? 예, 그래서 저는 거기서도 딱 감동받았는데 사실 이 바로 둘이 만나게 되는 씬이 좀 또 코믹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이거 어쩜 이렇게 코믹한 걸 적절하게 이렇게 외치를 해놨지. 뭐가 뭐 그럼 이 오베가 여자를 기다리고 있는데 소냐. 소냐를 기다리고 있는데 사실은 소냐가 늦었어요. 15분 정도 늦었어요. 그래서 오베가 그냥 그 자리를 떠나요. 갈라 네. 그랬지. 가려고 떠나는데 여자를 만나요. 네, 여자 그러면서 왔어. 왔네요. 네 안녕하세요. 그랬는데 오베가 첫 대사가 너무 웃겼어요. 15분 늦으셨네요. 저는 그 대사가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이분이. 예, 뭐 여자를 좋아하게 하는 뭐 달콤한 대사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는. 그러니까 그런 여기서 사람인 그 거죠. 소냐가 입술도 빨갛게 칠하고, 그러니까 오베가 완전 흑백 필름이라면 소냐는 완전 총천색 칼라야. 그러니까 얘 인생에 UHD, UHD. 칼라가 확 들어오면서 색깔이 입혀지면서 오베는 정말 인생이 피는 거야. 그런 거 보면은 나는 이게 독신, 그러니까 결혼하지 말라고 하지만 오베 같은 애들은 결혼해야 돼. 그래야지 인생이 피는 거야. 어두운 인생의 한 줄기 빛 그럼. 같은 여자를 만난 거죠. 대부분의 남자들은 결혼해야 됩니다. 이러고 보면. 그래서 아무튼 오베는 또 소냐가 공부 계속 하라 그래서 네. 엔지니어링 공부도 하고 집 자격증도 짓고, 건축 따죠. 예. 뭐 이런 거 하고 둘이 이제 아이도 가져가지고 막 축하하고 하죠. 예. 근데 이제 소냐가 임신 축하 여행을 스페인으로 떠나자고 해서 네. 버스 여행을 갔던 길에 이제 불의의 사고를 당할 겁니다. 예, 그 뒤로는 이제 그런 이 둘의 과거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네. 그래서 아까 근데 그 이- 휠체어 얘기가 네. 나오는 거예요. 이런 과거들이 계속 현재 이야기에 물려서 이제 계속 플래시백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돌아왔다 돌아왔다 예. 이렇게 되는데 현실에서의 오베는 계속 자살을 시도를 해요. 그렇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첫 번째는 목을 매달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 집에 거실에서 예, 거실에 양복 딱 차려 입고. 맨날 그 양복 입고. 두 번째는 그 자동차 배기가스를 이렇게 음. 호스로 연결해 가지고 자살을 하려고 하고. 아 맞다. 나중에 총도 막 네. 세 번째는 기차에 기차에서. 뛰어들어서 아, 자살을 하려고 그쵸. 하죠. 근데 그러다가 엉뚱한 사람을 구해주게 되고. 그 네 번째는 그때는 총으로 예. 갑자기 어떤 사람이 기차가 있는데 아버지 생각이 번뜩 나면서 그 사람 그쵸. 쓰러진 사람을 구해놓고 그래 저 기차가 오니까 내가 여기다 이렇게 딱 딱 써서. 받으면 죽겠지. 그러고 있는데 옆에 사람이 계속 부르는 거야. 손 내밀어 빨리 올라오라고. 근데 거기서 뭔가 이렇게 딱 하면서 손잡고 올라오죠. 예, 어린 시절에 자기 모습이 딱 맞아요. 잠깐 나오고 맞죠. 어린 시절 예. 자기가 이렇게 올라오라고 딱 예, 하는 장면이죠. 아빠를 부르는 자기 목소리가 자기를 보잖아. 예. 거기서 승객들 중에 어린 자기를 봐요. 예.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가 또 기차에 깔려서 돌아가셨으니까 그걸 거기서 올라오죠. 예. 근데 거기서 지역 신문사의 한 기자가 그걸 봤죠. 봤죠. 예. 그래서 이제 오베를 계속 캐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찾아오잖아. 예. 근데 따라다니는데 오베는 계속 귀찮다는 듯이 막 나 그 사람 아니라고. 예, 아니라 그러고 근데 이제 옆집 파바네는 그 얘기를 그 기자한테 전해 듣고 너무 또 자랑스러운 거야 오베가. 그치. 너무 멋있어 보이고. 그 파바네가 보는 오베에 대한 시선이 네. 그것도 참 독특한 시선이죠. 어떻게 보면 옆집 할아버지인데 진짜 개팍하잖아. 사실 보면 못됐죠. 막 뭐라고 못되고 한마디만 하면 있고. 막 승질만 픽픽 내고. 그런데 파바네는
계속 끊임없이 뭔가를 해달라고 그래. 해달라고 그래. 또 뻔뻔스럽게. 예. 나 같으면 진짜 오히려 피할 그게 것 더 같은데. 짜증나서 피할 것 같은데. 피하기도 하고 더 짜증나서 오베도 진짜 이건 또 뭐야 웬테클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관계인데 그 이란 음식 그 사프롱이라고 그 냄새 나는 거 있잖아. 그거 넣는 치킨. 준영이 먹어봤니? 그 여기 치킨 나오잖아. 치킨이랑 밥이랑. 저 샤프란. 그거 고양이 주려다가 먹고 맛있어가지고. 샤프란 맛있어요. 사프랑 네. 맛있어? 저 그 향 좋아하는데. 어, 그래? 근데 노랗 바리비 근데 노랗게 거기서 약간 마음이 녹아요. 그 음식을 먹으면서. 그럼. 예. 음식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베가 파바네에 대한 그 마음이 그 음식을 먹으면서 처음 녹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파반의 두 딸 있잖아. 네. 귀여운 애들 있잖아. 얘네 남자애들이었으면 이러지 않았을 거야. 근데 얘네들이 오베를 좋아하잖아. 예, 또 너무 할아버지 따르고. 그 처음에 이렇게 둘이 그 병원 갔다 와서 예. 남편이 그 사다리에서 떨어지잖아. 그래가지고 또 병원 갔다 와서 거기 또 일이 있어요. 또. 예, 근데 이제 헤어지려고 그러는데 이 꼬마애들 둘이 확 안기죠. 와서 다리를 확 안아주잖아. 예. 안녕 뭐 할아버지 하면서. 근데 거기서부터 마음이 녹는 것 같아. 예. 그래서 오베가 결국은 그러고 나서도 계속 자살 시도를 하긴 한다. 네, 하긴 하죠. 예. 나중에 총으로 이제 총으로 쏘려고. 이제 예. 그러니까 너무 괴로운 거야. 아내를 보고 싶은 그리운 마음이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마지막에는 총으로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죠. 결국 그 자살을 막는 사람은 그 자기 아내인 소냐가 학생 때 가르쳤던 그렇죠. 학생. 학생. 예, 그 학생이 찾아온 거예요 집에. 소냐 선생님, 제가 지금 되게 어려운 상황인데 소냐 선생님은 늘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다. 그렇죠.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외면할 수가 없는 거야. 걔네가 게이 커플인 예, 건가? 예, 맞아요. 예, 게이 커플이죠. 예. 그래서 자전거 뺏기고. 예. 처음 보자마자 물어보잖아요. 너 게이냐? 라고 물어보잖아요. 근데 오베는 또 그런 거는 없어. 예, 예. 게이 뭐 예, 이런 네, 거에 대한 혐오 이런 거 전혀 없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한 선입견은 또 없어요. 오베는 어떻게 교정하고 싶냐면 이 할아버지는 그 안에 막 아주 봄 기운이 꽉 있는데 겨울에 처해 있는 거죠. 자기가 겨울에 딱딱 처해 있는 봄 기운을 끌어안고 사는 남자라 그 고양이를 구해주는 그 신도 재밌잖아. 그러니까 뭔가 고양이를 치근하게 생각은 해. 근데 그 옆집에 사는 이웃 중에 치와와를 데리고 있는 애가 자꾸 쟤가 나 치와를 건든다고 막 돌 돌멩이 던지고 던지고, 그러는 예. 거잖아. 그랬더니 왜 돈 던져? 그래서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너도 집에 가. 저걸로 신발 만든다고 자꾸 부츠 만든다고 저 치와와로. 그리고 막 그러고서 그러고 갔는데 결국은 또 냉장고에 들어있는 아까 샤프란 그거를 들고 나와서 고양이를 주려고 들고 나가잖아 사실은. 근데 고양이가 어디 갔어. 그랬더니 그걸 그냥 자기가 한 먹지. 숟갈씩 먹어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의도하지 않은 상황으로 계속 있는 상황들이 굉장히 짜증스러운 거야. 오베는 나 빨리 죽어야겠는데 벌어지는 일 모든 게 짜증이야 그냥. 그냥 근데 자기 습성상으로 아주 내재된 부분은 뭐 괴롭거나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지를 못해. 가서 뭔가를 좀 네. 해줘야 돼. 뭐 이런 게 되고요. 거기 또 그 누구지 아까 그 파비안? 파바네. 파바네는 또 셋째를 임신했잖아. 네. 임산부야. 그래서 임산부한테 소리 지르면 안 되는데 소리도 빽빽 질러. 나도 씩씩한 임산부지. 네. 근데 파반에는 옆에서 막 소리 지르고 그래도 굴하지 않아. 네. 그리고 막 치고 들어와요. 그리고 이 영화에 또 아주 중요한 조연이 한 명 있습니다. 고양이. 나는 이렇게 연기 잘하는 고양이 처음 봤어. 아니 고양이가 이렇게 말을 잘 들어. 그리고 사람을 막 좋아해. 특히 오베를 참 좋아하죠. 처음에 오베가 첫 장면에 이렇게 고양이 쫓으려고 이 살쾡이 소리 같은 거 내는 게 있어. 근데 고양이는 거들떠도 안 봐. 두 손을 이렇게 올리면서. 그냥 개인적으로 조연상을 이 고양이에게 주고 싶습니다. 저는 또 오베한테 완전 빵 터졌던 장면이 그 병원 갔을 때 두 네. 딸들이 동화책. 그 파바네가 그냥 애를 그냥 맡겨놓고 가요. 진짜 당신은 그냥 보라고. 용감해. 예, 막 할아버지는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저 우리 애들 좀 봐주셔야 된다고 그러면서 막 맡기고 자기는 남편 보러 가요. 그러니까 애 둘을 졸지에 이제 보게 된 거죠. 오베가. 근데 좋아해 속으로 이제. 예. 애들 근데 보면. 딸들이 이제 그 이 책을 갖고 와서 동화책을 읽어달라고 하니까 오베가 처음에 되게 무미건조하게 읽기 시작하는데 애들이 에이 할아버지 그거 아니잖아요. 좀 더 리얼하게 해달라고. 진욱이처럼 해달라고. 예. 진욱이처럼 해달라고 성대모사 해주세요. 예. 곰처럼 해달라. 그러니까 갑자기 오베가 되게 잘해. 하면서 이렇게 막 곰 소리를 내고 애들이 너무 좋아해. 엄청 잘하시던데. 아 근데 그 장면 진짜 짱. 근데 왜 삐에로가 나타나? 막 애들이 다 삐에로한테 달려가고 막 삐에로 네. 그 되게 못된 게 뭐 할아버지한테 가서 할아버지냐? 야, 저 할아버지 5센트 동전, 달라고 그래봐. 5센트 달라가지고 그 동전을 어떻게 한 거야 그거? 5센트짜리 2센트로 바꿔갖고 5센트 가져간 건가? 그러니까 이제 또 아이들이 또 할아버지 사진을 그려주고 오베의 사진을 그려서 이렇게 주고 막 그림
사진이 아니라 그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오베 마음이 할아버지만 칼라로 그려주죠. 네, 애들이. 서서히 이제 오베의 마음이 녹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빨리 죽어서 아내한테 가고 싶은데 삶에 대한 어떤 그 아름다움은 계속 다가오고 거기서 이제 괴로움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 동안 이렇게 애착을 가졌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슬금슬금 멀어지는 거야. 친구도 이렇게 BMW 때문에 멀어지고 네. 슬금슬금 멀어져 있는데 자기만 남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죽어야겠다 됐는데 자꾸 책임져야 될 일이 생겨요. 파반 애가 자꾸 갖다 앵기고 막 애들도 막 갖다 앵기고 고양이 키우라고 막 그러고. 고양이 또 막 옆집에 와서 또 괴롭힘 당하고 있고 막 이러니까 거기다 또 그 저기 아내 제자 걔는 또 막 그 자전거 고장 나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막 그러니까 자꾸 뭔가 책임질 게 생겨. 네. 그러니까 놓고 가지를 못하는 거야. 네. 그렇죠. 자기가 정말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했던 와이프 나머지는 다 하찮아 보였었는데 네. 그래서 굉장히 괴팍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전에 봤던 뭐 어바웃 슈미트나 이보다 더 좋을 수도 수도 있어 잭 니콜슨 네. 또 뭐 그럼피 올드맨이라고 그 월터 매튜 나왔던 그 아주 심술궂은 할아버지 나오는 뭐 그런 영화들의 그런 사람들이 속마음은 사실 야들야들하잖아. 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캐릭터를 보여주는데 여기서는 이 오베가 아주 이유가 명확하잖아. 원래 성격이 그랬다기보다도 자기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없으니까 인생 자체가 네. 아무 의미 없어져 버린 거죠. 묘지에 가서 그 얘기를 해요. 당신이 없으니 모든 게 맞아. 엉망진창이야. 오늘은 갈게. 라고 얘기하죠. 예. 그 와이프와 그 수십 년을 같이 살았는데 먼저 가버리니까 결국 근데 나중에 이렇게 파반의 가족과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해서 오베가 그 아이들과 드라이브를 하면서 사브를 타고 네. 드디어 이게 사는 거지 하면서 이런 말까지 하잖아. 그렇죠. 예. 그 사부에 되게 그 장면은 이해가 좀 안 가면서도 내가 유치한 게 뭔지 모르겠는데 계속 신문지를 깔아주잖아. 애들이 다 신문지 깔아주고. 맞아요. 또 파비안이 또 운전면허 가지고 없으니까 운전면허 따게 연습해 준다 그러면서 그게 혹시 아내하고 같이 탔던 자리라서 다른 사람을 앉히기가 싫은 건지. 또 가슴 아프면서도 따뜻한 씬. 자기가 옛날에 아기가 나오면 아기를 재우려고 요람. 했던 아기 침대. 요람. 그 아기 침대를 이렇게 어디 이렇게 창고 같은 데서 네. 꺼내서 그 이제 파벤의 애 집에 이제 주죠. 그게 거기에 이제, 그래서 그 아기를 직접 눕히죠. 어. 예, 눕히면서 나는- 아기가 또 너무 웃어요. 아 근데 그- 그 장면 되게 재밌다. 그 씬을 보니까 저거가 생각나더라고. 그 해밍웨이가 어네스트 해밍웨이가 그런 거 했대잖아요. 그 모여가지고 6글자로 자기는 가장 슬픈 소설을 쓸 수 있다. 그래가지고 내기 해가지고 그 얘기 있잖아요. $10 내기 해가지고 해밍웨이가 먹은 거 있잖아요. 한 번도 신지 않은 아기 신발 팝니다. 그 결국엔 그거잖아. 번역하면. 그래가지고 그 자기가 내기 해가지고 이게 해밍웨이가 돈을 다 먹잖아요. 그 얘기가 생각나더라고. 오늘 그 요람, 그 아주 슬픈 예. 6글자로 그 슬픈 그렇죠. 예. 예. 한 번도 쓰지 않은 요람을 예. 결국 자기 그 창고에서 꺼내가지고 파바네한테 주죠. 그 셋째 애기를 나중에 거기에 눕히죠. 근데 이제 모든 인생사가 그렇듯이 호사담하고 세옹짐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베가 삶의 어떤 그런 기쁨들 다시 맛보고 이 소냐한테 나 좀 이따 갈게 약간 이런 말을 할 때쯤 오베가 또 쓰러집니다. 예. 그러니까 진우가 너 표정도 왜 그래? 오베 쓰러진다니까 진우가 눈이 빨개지면서 올라오래. 근데 우베가 쓰러지면서도 너무 웃긴 게요. 맞죠. 쓰러지면서도 구급차 들어오면 안 된다고 이게. 이 마을에 차가 들어오면 안 되는데 구급차 못 들어오게 막 하면서 쓰러지죠. 야, 하여튼 대단해 이분도. 그 마을에 차, 오토바이, 두 발 달린 자전거도 안 되는 이유가 뭘 것 같아? 적어도 그 집들이 모여 있는 그 큰 가운데 길, 예. 가운데 길로 들어오면 안 되는 이유가 뭘 것 같아? 안전 때문이죠. 애들의 아내 안전. 때문 같아. 아내 때문인 것 같아. 아내가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데. 아니 그 전부터 그랬어요. 전부터 그랬어? 예. 그 마을을 처음 이게 만들어서 굉장히 젊은 시절부터 차들을 못 다니게 했어요. 예. 그때 아내가 예. 저기 전인가? 임신하기 전이에요. 예. 그렇구나. 그 근데 그걸 정해 놓고서 그거를 계속 편말 붙이고 순찰 돌듯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매일 아침에 일과가 그거잖아요. 눈에- 동네 한 눈에하고. 바퀴 도는 거. 예. 아 마지막에 또 포레스트 검프처럼 이 동네 애들이랑 같이 이렇게 마을을 진우가. 근데 오베는 나중에 병원에 가봤더니 심장이 보통 사람보다 크다고. 그래서 좀 위험하다고 하면서 쓰러져 있죠. 아무튼 예 우리가 오늘
오베라는 남자를 보고 다들 좋았던 것 같아요. 좋았고 우리가 이 스웨덴 시네마의 좀 그 저력도 확인해봤고 또 우리가 난생 처음 보는 배우들이지만 너무나 연기도 잘하고 또 우리가 뭐 헐리우드나 이런데 익숙해져 있는 그런 텍스트와는 또 좀 다른 결이 다른 이런 걸 봤고 말을 좀 못 알아듣는 게 좀 답답하긴 했어요. 네. 그 뉘앙스를 좀 개체하면 좋았을 텐데. 번역이 잘 돼 있어서 뭐. 잘된 것 같고 여기 나왔던 오늘 여자 배우 이름이 뭐라고요? 이다 앵볼. 이다 앵벌이? 네, 이다 앵벌. 앵벌이가 아니고 이다 아, 앵벌. 그러면 성을 우리처럼 앞에 붙이면 앵벌이다. 이렇게 외울 수 있거든요. 앵벌이다. 이다 앵벌 이 배우 그러니까 스웨덴 우리 계보를 잇는 유명한 여자 배우들이 있잖아요. 옛날에 잉그리트 버그만서부터 그레타 가르보. 네. 그다음에 이번에 오스카 받았나요? 이 엑스 마키나랑 이번에 그 데니시 걸 여자 주인공이었던 네. 엘리샤 비켄더. 이 엘리샤 비켄더도 스웨덴 여자죠. 근데 이 계보를 계속 울고 있어. 진우가 지금 스웨덴 영화 얘기하고 있거든. 그만 울어. 저는 계속 말없이 그냥 울고 있습니다. 그런 스웨디드 여자 배우들의 계보를 이어주는 엘리샤 비켄더. 근데 이다 앵벌 나는 이 여자 참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영화 보고서 아 참 진우가 자 진우가 얘기 좀 해. 너 지금 진우가 지금 뭐가 생각나서 우는 거야? 오베가 죽어서? 아이고 할아버지니까 돌아가셔도 좀 사람 다 죽어. 사람 다 죽는 그게 아니라 그냥 아니 저 얘기를 하려고 잔뜩 적어놨는데 이걸 보니까 얘기를 못하겠어요. 늘 그렇잖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얘기하려고 적어놨는데 이거 얘기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뭔 얘기를 못하겠네요. 이걸 보니까. 그 너의 지금 눈물샘을 건드리는 게 뭐니? 그러니까 여기 뭐 특별히 뭐 이렇게 막 너무 가슴 아프다거나 막 이런 장면이 있었나? 그건 많아요. 아유, 있나? 울 장면은 굉장히 많지. 아니 그러니까 좀 짠한 장면이 감동스럽고 뭐 이렇긴 한데 뭐가 건드리는 거야 진우가? 오베라는 남자가 건드리는 거죠. 그래 오베? 아참 이분 참. 아무튼 나는 이다 앵볼 나 이 여자가 참 너무 상큼했어. 그러니까 참 뭐 엄청난 뭐 절세 미녀거나 그렇지 않죠. 엄청난 무슨 뭐 몸매를 갖고 있는 이빨도 이건 약간 아닌데 특이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약간 돌출형이야. 약간 토끼 이빨인데 너무 밝은 거. 그러니까 이 영화에 이 오베라는 남자를 이 온달을 평강공주가 만들었듯이 이 좀 판타지긴 해. 이런 여자가 있나? 에? 기차에서 만나가지고 바로 그냥 첫 데이트 하는데 뽀뽀해주고 막. 에? 아, 근데 저는 오늘 보면서 좀 제 생각을 좀 했는데요. 우리 집사람한테 갑자기 고맙다는 말을 좀 해주고 싶었어요. 아 그래요? 이다 앵볼 같아요 제 인생에. 그렇죠. 제 이렇게 회색빛 인생에 색깔을 칠해줬어? 색깔을 칠해준 여자인 것 같고 그래서 고맙다는 얘기를 하고 싶네요. 제가 지난번 불륜 영화 얘기하면서 너무 이상한 얘기 많이 한 것 같아가지고. 네. 근데 이 영화 보면서 그 느낌을 딱 가졌어요. 고맙다고 하세요. 고맙다 MJ. 넌 나의 이다 앵볼이야. 너는 MJ의 앵벌이야, 네가. 항상 앵벌이 하시고요. 딴 것보다 이 오베라는 남자 이 할아버지가 참 인생이 이거 영화를 통해서 지켜보니까 사실 이제 책을 몰랐고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글쎄요 아마 책 좋아하시는 분들이 영화 보면 또 어떤 느낌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일단 봤을 때 너무 외로운 삶이 느껴져서 그치. 저는 일단 그게 너무 가슴 아팠고요. 그 평탄하지 않지만 근데 그렇죠. 행복한 사람 아니었을까? 행복하게 살았지. 네. 근데 6개월 전에 앵벌이다가 죽어서 네. 이제 그렇게 된 거다. 아니 근데 일단은 아내가 이제 사고를 당하고 이제 이렇게 다리를 못 쓰는 상황에서 휠체어 생활을 하면서 결국 아내는 자기의 이제 꿈을 어떻게 보면 이루고 그렇게 이제 또 병으로 이제 죽고 나서 그 6개월간은 아마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외로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영화 시작 장면 자체가 이 오베가 이 마을을 이렇게 한 바퀴 점검을 항상 매일 같이 하잖아요 아침에 그 점검하는 장면으로 영화가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해왔던 일들은 그냥 계속 그냥 끊임없이 그냥 해오면서 그 가운데서 또 와이프와의 그 시간들을 계속 이제 되뇌고
좀 일반 사람들과 좀 다른 길을 걸었다라는 그런 것도 좀 영화 속에서 비춰주는 게 처음에 이제 출근하는 씬이 이렇게 회전도로가 나와요. 근데 다른 차들은 전부 직진을 하는데 오배 차만 좌회전을 해서 가요. 그러니까 그것도 저는 맞아. 예, 영화에서 그 좀 점이 표현하는 좀 부분이 좀 있다라는 또 생각을 하고 모두가 얘라고 할 때 그쵸, 혼자서 약간 아니요. 아니요 하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런 남자가 오배다라는 거를 좀 하면서 좀 표현해 주는 것 같고 특히 저는 마지막 장면이 참 이건 뭐 스포일 같아서 이제 말씀드린 그런데 그 해야 될 일을 이제 안 하니까 이웃에서 이렇게 달려오는 씬 있잖아요. 눈 내리는 그리고- 날이었어. 그쵸. 그리고 이제 방에 딱 올라갔을 때 그 평온하게 이렇게 그렇죠. 고양이와 고양이가 배 위에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상입니다. 이상이야? 부부 얘기하려다가 말 같아. 나 진욱이가 지금 눈물을 흘리는 포인트는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누가 알건 못 알건 알아주건 안 알아주건 자기 일만 꿋꿋이 하고 전혀 남에게 뭘 어떻게 해달라고도 하지 않아. 그냥 자기가 할 것들을 막 꿋꿋이 하던 사람이 결국은 자기가 제일 많이 도움을 줘야 되고 케어해줘야 되는 그 존재, 아내란 존재가 없어지고 나니까 인생의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지. 근데 그러고 나서도 이 영화가 보여주는 거는 그렇게 모든 게 끝난 것 같지만 또 그렇지 뭔가를 않다. 예. 뭔가를 케어해야 해야 되고 예. 관리해야 할 고양이가 생기고 옆집에 아이들이 생기고 예. 그런 수많은 것들이 또 연관을 맺어서 그 삶이 계속 이어지는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인생은 다 혼자 갔다 혼자 가는 것 같은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주제겠지만 결국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또 그렇죠. 내가 도움을 받으면서 사는 게 아니라 결국 도움을 주어가며 사는구나. 이 주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제가 쉼없이 한 30분 이상을 계속 울었는데 이게 중반 이후 중반 직전까지는요 이 오배의 외로움과 슬픔이 느껴져서 눈물을 흘렸는데 이 마지막 순간에는 이게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오배가 너무 행복해서 저 또한 이게 슬퍼서 눈물이 나는 게 아니고 이 오배 행복감이라는 게 이제 저도 같이 느껴져서 좀 동화도에서 좀 여기 오배의 아버지도 오배가 없었으면 아마 엄마가 죽었을 때 같이 죽었을지도 모를 만한 성격의 남자일 것 같아. 다만 오배가 있었으니까 아버지는 붙들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오배는 불행히도 자식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놔버린 거지. 근데 그걸 놓지 않도록 옆집에 일하는 여자도 그렇지 아이들도 그렇지 괴로움당하는 고양이가 그러지.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버팀목이 돼주고 힘이 돼주는 모습의 어떤 작은 공동체를 예. 만들어준 영화죠. 이게 이 스웨덴 영화 보여주는 내가 깜짝 놀라게 되는 전혀 다른 가치의 영화 소재이기도 해요. 이게 가능하구나. 이 복지국가 스웨덴은 대단하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오히려 제도 안에서 이렇게 막 힘들면 우리가 맡아줄게요 하면서 사람들을 복지기관으로 끌고 가버리는 이런 복지가 아니라 예. 서로가 서로를 공동체로 끌고 가는 인간성의 선순환 예, 구조. 그게 얼마나 행복한 사회인가를 예. 막 던져준 거죠. 이 영화는 그래서 짠한 막 이렇게 치부러 우르는 눈물이 있어요. 그 눈물이 보면서도 슬퍼서 막 우는 것도 있지만 왜 이렇게 좀 이렇게 환해지는 눈물일까 이런 거 그런 생각하는 거죠. 재밌었던 근데 게 지훈이긴 계속 울어요. 영화를 보고 진욱이는 펑펑 울고 김 PD 형은 형 영화 어땠어요? 그러니까 딱 첫 마디가 뭐였냐면 이거 이상해. 되게 좋았다는 건데 그렇게 표현하는 거야. 이상하지. 이런 가치를 내가 영화 속에서 혹은 살면서 별로 못 느껴봤었거든. 네. 책을 읽으신 분들은 더 그럴까요? 더 아마 깊이 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에서는 묘사되지 않는 여러 가지 디테일들이 책에는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느낀 건데 이 영화를 보면서 내가 오샥을 참 케어를 해줘야겠구나. 쟤 이렇게 투덜대고 마치 그 오베라는 할아버지처럼 자꾸 사람들 괴롭히고 그러긴 하지만 제가 가끔 보면 이렇게 뭘 먹고 자꾸 주고 커피 끓여서 앵기고 그런 어떤 제가 마음에 그렇게 그런 걸 해줘야 같이 해요. 같이 할까? 그래. 넌 너무 울지 마. 내가 그렇게 불쌍하진 않아. 우리가 오샥하면 우리가 살펴야죠. 그렇게 해야지. 그거로 어떻게 하는 막무가내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탑10. 자, 별점 리스트. 네, 첫 번째 별 5개 적금 깨서라도 꼭 보셔야. 별 4개 커피값 아껴서라도 보셔야.
별 3개 보셔도 좋고 안 보셔도 좋고. 별 2개 누가 영화 보여주고 밥까지 사준다면야. 별 1개 이 영화 볼 돈으로 무용부에 팥 기부 바랍니다. 그렇군요. 네. 네. 진우부터. 진우부터. 진우 이제 깼냐? 네, 깼어요. 그 눈물 연못에서 헤엄쳐 나왔어? 풍덩. 아니 근데 진짜로 되게 가슴 아프면서 이 행복하면서 되게 개운하면서 이 저는 그 오베라는 남자 뭐 특별한 남자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보고 났더니 우리 아버지일 수도 있고, 예, 그냥 우리 옆집 아저씨일 수도 있고, 특히나 그 오베가 마지막에 이 유언 같은 이 글귀를 남깁니다. 나 가는 길 그냥 조용히 가고 싶다. 그냥 꼭 오고 싶은 사람이거나 나를 찾는 사람이거나. 네. 근데 사실 오베가 가는 길은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채워. 장례식을 많이 왔어. 그렇죠. 예. 그렇게 누군가에게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었고 기억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 오베 두 귀에다 꼭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고요. 예. 그리고 우리 오베 하늘 가서도 행복하게 좀 잘. 또 소냐 와이프와, 만나서. 예, 소냐와 항상 그 묘비에서 얘기했던 거 있습니다. 보고 싶다라는 말을 항상 했었거든요. 매번. 근데 맞아. 예. 맞아. 소냐와 마주보면서 아주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그 가는 길 제가 적금께서라도 지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별 5개 적금께서라도 네, 꼭 별 보셔야로 5개. 하겠습니다. 만점이 나왔고. 네. 네. 어쩌면 참 이렇게 영화가 예쁠 수 있죠. 그렇죠. 예. 그 미장센도 참 예쁜 것 같아요. 예, 예쁜 영화인 것 같아요. 예쁘면서 깊이도 있고. 제가 원래 평소에 알렉산더 페인 감독 영화 좋아한다고 했는데 이 영화가 그런 느낌을 좀 갖고 있네요. 그러니까 그런가요? 예, 굉장히 좀 처절하고 좀 슬픈 찔찔한 남자 상황. 나오나? 예. 그러니까 처절하고 슬픈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인데 계속 바닥을 치지 않고 웃음을 주고 그렇죠? 바닥을 많이 치던데. 네. 웃긴 장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웃긴 장면 정말 많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좀 이렇게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좀 되돌아보게 되고.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이 책을 좀 찾아서 읽어보고 싶다. 제가 못 읽어봐서 맞아요. 야. 그 생각까지 하게 됐습니다. 예. 별 5개로 하겠습니다. 예. 어디? 저는 이 기준을 이렇게 좀 잡고 싶은데요. 뭐냐면 무용부에서 별점을 매기는 거는 사실상 그 영화를 보고 난 직후에 저의 감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 달 후에 별점을 매기라고 그러면 물론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아. 근데 이 영화를 보고 난 바로 직후의 감흥이 이렇다라는 것에 대한 표현일 수 있고요. 그래서 저도 별 5개인데 이유는 뭐냐면 보통의 영화를 봤던 것에 대한 문법 혹은 스토리의 전개 혹은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방식 전혀 다른 걸 본 것 같아요. 오늘은 완전히 달라.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화를 내거나 뭐 이런 표현 다음에는 그 표현을 뭔가를 이렇게 수습하거나 뭔가 이벤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갖다 툭툭툭 갖다 놔. 그 다음 상황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이상한 상황인데 그냥 평상시에 일어날 수 있을 법한 이야기들을 쭉 갖다 놓는 거. 그러니까 그 오베가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도 자살을 결코 못하는 현상들은 완전한 우연이거든. 근데 그 우연이 그냥 이해가 가. 그래야만 해. 그리고 그게 또 굉장히 뭐 어떤 장치로 막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냥 툭툭 갖다 놓는데 그쵸, 예. 그게 통하는 것 같은 느낌이야. 억지스럽지 않다는 느낌이 들죠. 예. 그게 억지스러운 상황이잖아. 근데 억지스럽지 않아요. 방금 말했던 것처럼. 그게 또 하나. 연출력인 것 같아요. 연출력. 그래서 오히려 이 문화가 과연 뭐지? 스웨덴의 이 풀어갈 수 있는 이 문화의 기저가 뭐지라는 것에 갑자기 호기심이 확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던 스웨디드 됐다는 영화라는 거에 이게 보통의 기술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으로 갑자기 이 영화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스웨덴 사는, 영화를 관심이 또 생겼고 마지막으로 진욱이의 눈물엔 적극 동감하긴 하지만 진욱이가 슬퍼하는 것보다 난 훨씬 더 이 가치가 훨씬 중요하구나라는 화한 따뜻한 그런 따뜻함을 부분을 느꼈다. 느꼈어요. 예. 그래서 그렇죠. 지금 우리에게 가장 이런 어떤 느낌들은 계속 전파돼서 전염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별 5개를 드립니다. 어우 별 5인데요. 마지막은 예, 우리 뭐 스웨덴 영화 하면은 우리 어렸을 때 환희와 알렉산더 있잖아. 파니도 아니고 환희와 알렉산더. 그게 스웨덴 영화구나. 그다음에 이제 그 용문신을 한 소녀 네. 있잖아요. 그거가 워낙 영화가 약간 좀 그로테스크하지만 네. 좋았잖아. 네. 그다음에 우리 다큐 영화 1등했던
서칭 포 슈가맨. 그것도 스웨덴 영화잖아. 아 그렇구나. 서정포가 스웨덴 남아공 영화 아니었어요? 그 남아공 스웨덴 같이 간 거. 스웨덴 감독. 네. 뭐 하여튼 스웨덴이 멀지만 우리 그래도 우리가 좀 이렇게 완전 생판 모르는 전에 뭐 그런 거는 아니었었는데 이번에 그 리스트에 훌륭하게 들어온 영화를 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감독과 이 배우들도 우리 굉장히 친근해졌고 어떤 우리의 영화에 보는 우리 무용부의 외연이 또 넓혀진 것 같아서 기쁘고요. 별점은 저도 5개 하겠습니다. 어유 이럴 웬일이야. 수가 있나? 예, 우리 전에 대부보다 높아. 전에 대부를 갖다 대고 그래. 우리 신들러보단 낮아. 전에 위플래시 때도 우리 다 좋았잖아요. 예. 근데 난 영화가 이래야지 순기능을 한다고 봐요. 물론 요즘 그러니까 내가 왜 올드보이나 이런 영화들을 비난하냐면 영화를 보고서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또 즐겁고 그러니까 뭐 폭력 영화, 깽 영화 이런 걸 봐도 끝나고 나서 뭔가 이런 게 남아야 되는데 요즘 영화들이 너무 쓱해지고 너무 그러는 것 같아요. 지금 곡성 그 영화들이 이렇게 보고서 사람들이 호불호가 나오잖아요. 근데 나는 영화들이 그런 영화는 좀 사이드에 우리가 뭐 나중에 뭐 이렇게 불량식품 약간- 먹듯이 약간 마니아층으로 가고 아이스크림 뭐 이런 거 사 먹듯이 그렇게 보는 거고 사실 영화의 메인스트림은 이런 영화들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가족, 사랑, 로맨스 이런 것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영화들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오베라는 남자에 별 5개를 드리겠고요. 이런 영화들이 우리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근데 오작의 생각입니다. 얘기는 참 맞긴 한데 이건 정말로 고품질이고 굉장히 고차원의 이야기야. 아주 일상적인 얘기지만 고차원으로 푸는 거 아니야? 정말 그쵸, 고차원 방송식이야. 그러니까 오작이 얘기한 것처럼 이런 영화가 많이 나와야 되긴 하겠지만 제작자들은 정말 머리 아플 것 같아. 근데 저는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이 나도요. 영화를. 아, 예. 그렇죠. 이런 영화에 예,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으면 좋겠고 이런 좋은 영화들이 그냥 스치듯이 몇 개 개봉관에서만 이렇게 개봉이 되고 그렇죠. 많은 사람들한테 좀 접촉이 안 되고 그냥 사라져 뭐 영화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냥 이게 극장에서 볼 수 있는 기회들이 사라져 버린다는 게 좀 안타깝고 이게 약간 흥행을 못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잖아요. 유럽 영화고 잘 우리가 모르고. 아는 배우가 없고 그렇죠. 젊고 섹시한 남자 여자, 배우가 네, 없고 뭐 이러니까 있잖아. 제목도 길고 개봉관도 적고 앵벌이요? 뭐. 엠버리. 예, 뭐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무용보 패밀리 여러분들은 꼭 챙겨서, 예, 예, 꼭 보셨으면 좋겠네요. 꼭, 예, 꼭 예. 보십시오. 극장 가서 꼭 보세요. 네. 재밌는 영화를 봤군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스트레이트 펀치를 만든 듯한 느낌 그거였고요. 자 음악을 하나 들어야 될 텐데 스웨덴 음악 들을 거지? 아니요 아까 영화에 나왔던 응. You are always on my mind. 아, 그 노래를 이거 듣는 Always on my mind 아까는 윌리 nel슨 거 들었는데 그건 오리지널이었고 윌리 넬슨이 최근에 나이 많이 먹어서 네. 할아버지 돼서 부른 버전이 하나 있어요. 네. 그게 이렇게 반주도 되게 어쿠스틱한데 그게 이게 인생을 통달하는 오베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버전이 있어서 그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오베였습니다. 아베 아니고 오베. 개봉하면 꼭 찾아가십시오. 이게 배짜 돌림들이 별로 원래 별로인데 아베, 일베 뭐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했는데 오베는 참 좋았던 것 같아. 네. 오베. 진우에게 눈물을 확인했어요. 오베라는 남자, 수고했어요. 오샥이라는 남자다. 잘 케어해야 된다. 원래 저런. 막무가내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